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10여 년 만에 수주 풍년을 맞이하면서 3년치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아우성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기업들은 해외 생산기지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해외 진출 현황과 또 계속되는 인력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조선업 지금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떤지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지표상으로는 네. 호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네.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과거의 슈퍼사이클 같은 호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2016년도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가고 미래를 좀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질 수 있게 됐다 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슈퍼 사이클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사이클은 돌아왔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저희 그 방송에 나오셔서 중국이 세계 1위다, 대한민국이 세계 1위다 조선업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너무 의미 두지 마라. 양과 질 부분에서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까? 시간이 얼마 안 지났기 네. 때문에 크게 바뀌진 않았고요. 네. 그때 이제 얘기 들었던 게 더 이상 물량 경쟁은 무의미한 게 일단 조금 부정적인 숫자를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이제 클락슨이라고 하는 리포트에서 전 세계 150개 조선소를 봤는데요. 지금 그중에 우리나라 조선소가 12개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70개 정도가 중국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한물 같다고 생각하는 일본도 약 4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대형 조선소를 기준으로 보면 네. 상당히 이제 뭐 1, 2, 3, 4위를 다 차지하고 있는 그 굉장히 오래됐지만 사실 산업 인프라나 생태계를 보면은 그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규모가 커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일반적인 상선들에 대해서는 물량은 중국이 많이 가져가죠. 다만 최근에 이제 친환경 선박이라든가 또는 에너지 관련한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이 조금 더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나라가 좀 강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수주를 지금 해온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컨테이너선이라든가 이런 선박에 대해서 물량으로 좀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 수주량에서는 확실히 우리가 좀 밀리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밀리긴 하고 우리나라가 그렇다 보니까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좀 높을 수도는 있겠네요. 근데 그게 이제 애매한 게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확인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시황이 좋아지면서 이제 적자 폭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중국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인들을 좀 통해서 알아보면은 중국이라고 해서 뭐 인건비가 여전히 낮게 유지되거나 수익성이 좋지는 않다고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아까 이제 질문하신 중국이 계속 1위를 하는 이유는 그 규모 외에도 일단 정부 지원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나라 금융계 쪽의 분들이 아쉽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선박을 수주하려면 RG라고 하는 리펀드 개런티를 금융에서 지원을 소위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보면 중국이나 일본은 RG가 없어서 수주를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게 있습니다. 수주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금융권에서 뭐 그들도 사정이 있겠지만 뭐 여신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RG가 나오지 못해서 수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책을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조선업 자체가 우리나라의 5대 수출 품목 안에 항상 드는 품목이다 보니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좀 위기감을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을 계속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보완책은 안 나왔나요? 금융 관련해서 지원책을 내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 여신 확대라든가 뭐 복고증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갭이 있는 거군요. 산업계에서 느끼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요만큼이면 정부에서는 요 정도밖에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지금 거기도 어렵긴 한데 이렇게 잘 되는 상황에서 인력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일전에 나오셨을 때도 인력난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요? 지금 최근에 23년도에 나온 이제 조선업 근로자 수를 보면은 이제 그 한참 2019년, 18년 수준을 회복은 했습니다. 그게 이제 외의 노자들, 이제 E7 비자 같은 것들을 확대하면서 그 확보는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이제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 이제 숙련공들이 하는 것보다는 외국인들을 데려와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여기 문화에 정착시키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급한 불은 끈 것 같습니다. 14,000명 정도가 올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정부 발표 최근에 난 거 보니까
14,359명을 조선산업에 투입을 예. 했다 이렇게 예.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부족치보다는 예. 선회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럼 현장에서는 어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그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숫자는 채워졌지만 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바로 이제 생산성에 투입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100% 커버는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계속 교육시키고 네.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어려움은 아직 여전히 좀 상존하고 있다. 인력난이 정도 보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금 문제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좀 되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조선 산업의 임금이 그러니까 과거 수준과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외노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처음 입사한 분들도 그렇고, 이게 아까 뭐 최저임금이라고 네. 최저임금까지는 아니지만 네. 다른 산업들 이분들이 다른 산업에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그게 이제 커버가 됐다라고 보기는 힘든 네. 상황입니다. 결국은 조선 산업의 이제 수익성이 정말 이게 지속 가능하냐라는 부분하고도 연관이 될 텐데 네.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 임금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숙련공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용접 같은 게 조선에 예. 많이 필요로 하니까요. 건설이라든가 방위산업이라든가 예. 이런 데 가게 되면 조금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다 예. 보니 인력이 유출되는 문제도 있을 것 예.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노동자로 좀 채웠다고 하더라도 예.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선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예. 돈을 더 주는 데가 있네라고 하면서 예. 다른 데로 또 갈 수도 있는 맞습니다. 가능성도 있는 건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E7 비자가 네. 이제 도입된 이유가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조선업에서만 일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갈 수 갈 수 없어요. 없는 그 비자입니다. 비자는.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것도 이제 단기적인 미봉책이고요. 뭐 이제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공간에 있으면서 바로 옆 동네를 보면 더 네. 많은 임금을 받는 곳이 있는데 안 가겠느냐? 뭐 그렇지는 않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뭐 계속 반복이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 조선 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네. 그리고 뭐 충분히 이제 에너지나 뭐 방산 관련해서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수님 현장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임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예. 중인 거죠. 거기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예. 있고요. 최저시급 수준은 아니지만 그 용접 모집하시는 분들 그 얼마 받는지를 모집 그걸 예. 보면 요강이라고 해야 돼요. 예, 모집 그걸 맞습니다. 보면 알 수 있는데 한 시급이 10,000원 조금 예. 안팎이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최저시급에 가까운 건데 예. 임금을 못 올리는 이유가 현장에서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시는지. 일단 저도 그 부분이 조금 퀘스천 마크인데요. 네. 불과 제가 이제 공부하던 시절에 이렇게 들렸던 얘기들은 오히려 현장에서 용접하시는 분들이 이런 연구라든가 행정직보다 훨씬 연봉이 높다. 물론 이제 야근 많이 하고 특근 많이 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보면은 뭐 벌써 15년 전인데 네. 그게 뭐 1,000만 원이 넘는 월급이 찍힌 그런 얘기도 돌았었어요. 최근에 이제 그 보셨던 이제 뭐 최저시급에 가까운 임금 같은 것들은 주로 이제 초급자들 기준일 겁니다. 아마 이분들은 현장에 투입을 해도 당장 높은 생산성을 보이지 네. 못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조선소에서도 높은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악순환인 게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잘 받고 충분히 스킬업이 되면은 조선소라고 해서 많은 임금을 못 주진 않을 거예요. 이분이 네. 충분히 이제 제 역량을 네. 할 경우에는. 근데 그게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들어와서 여기 열악하다. 또 옆에 보면 더 좋은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탈하게 되고 네. 이제 중간 고리가 좀 끊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만드는 중간 단계가 좀 필요할 것 예. 같은데 어떤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네. 결국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이제 과거처럼 이제 요즘 분들이 이렇게 뭐 3D라 그러죠. 정말 앉아서 이제 손으로 네. 용접하고 이러던 시절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기업이나 산업계에서도 그런 분들이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보조 로봇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네. 또는 한 명이 여러 대의 로봇을 이용을 해가지고 생산을 높여간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선계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노력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장이 로봇이 등장하면서 그쵸, 뭐 예. 자동화가 된다거나 이런 예.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는 말씀까지 예, 해주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앞서서 이제 조선 잘한다고 이제 자리를 잘 잡은 중국 같은 경우도 인력난 문제를 겪고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네. 아니고요. 이미 중국 같은 경우도 평균 임금이 과거 10년, 20년 전과 비교해가지고 2배, 3배가 올라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해 외고교라든가 중국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조선소들이 상해 지역에 몰려 있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상해라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대형 그렇죠. 도시고 네. 거기라고 해서 뭐 IT 업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 뭐 항공우주 산업이 없지가 않거든요. 그럼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런 고민과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규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또 그 와중에도 조선업소에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정부의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 같은 것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수 시장이 있습니다. 아. 중국은 뭐 막말로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중국의 내수 물류만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조선업이 서바이벌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반이 있다라고 우리보다는 볼수 있겠죠. 상황이 훨씬 좋다고 볼 수 상황이 있는 거네요. 산업 인프라 상황은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업이 아주 잘 굴러가는 사이클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임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 그렇다 보니 파생되는 인력난 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인지 최근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국내 조선사들이 해외 생산 기지를 만들려고 한다. 예. 지금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정말 많았고요. 네. 사실은 그게 지금도 사실은 삼성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성이라고 하는 블록 공장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하나오션이 된 대우도 연태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포, 현대 미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베트남의 비나신이라고 있고요. 사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일단 누구나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인건비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조선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현대가 이제 사우디 IMI라고 하는 네. 조선소를 구축을 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사우디가 제조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석유로만 먹고 살 그렇죠. 수는 예. 없다 미래에는. 네. 현대중공업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고 현대중공업은 거기에 대해서 로열티 수익을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대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미 루마니아의 망갈리아라고 하는 조선소를 꽤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었었고요. 그 대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2010년 전후에는 전 세계 한 7개 생산 기지까지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돈을 생산 기지를 그 해외에 만들려고 하면 그거 역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예. 것일 텐데 짧은 제 지식으로 하더라도 사실은 그 조선업이라고 하는 게 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크다 예. 보니 불황일 때는 예. 여기서 이제 투자를 했을 때 걷어들이지 못하는 예. 사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불황이 상당히 또 한 번 들어가면 예. 굉장히 길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기업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조선소를 해외 기지를 만들 때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요. 다만 이제 굉장히 빅사이클이 있었던 게 금융위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를 넘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의 이제 2008년에. 필리핀의 수빅도 네. 이제 매각을 하고 대우도 그 루마니아의 망갈리아를 매각을 하고. 근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폐업을 했고 뭐 했기 때문에 이제 실패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재미를 많이 보기도 하고 굉장히 잘 운영을 했습니다. 재미를 많이 봤다는 거는 예. 수익이 그만큼 낮다는 수익이 얘기니까. 있었다는 얘기죠. 네, 잘 운영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금융위기라고 하는 큰 예. 태풍을 맞이하면서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군요. 거기를 넘어서지 못한 하지만 거죠. 대부분의 사례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예. 생산기지를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 이렇게 나가게 네. 되면 여러 좀 걱정거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이 꼽게 되는 걱정거리가 어떤 일단은 게 그 현지화를 하면서 그 현지 인력을 트레이닝 시키고 또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대우를 해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어려운 건데요. 네. 하나 예를 들자면 뭐 지금은 이제 STX에 굉장히 뼈아픈 그런 과거인 다렌 조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은 그 다렌이 망한 이유는 좀 더 다른 금융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똑같은 시점에 연태에 굉장히 작았지만 삼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한 조선소가 있었어요. 네. 여기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뭐 RG 문제 때문에 폐업을 하긴 했지만 그 정말 삼진이란 이름 그대로 1년에 3배씩 성장을 하면서 네. 여기에 성공 요소는 뭐였냐면 현지화였어요. 중국 근로자들의 충분히 파악을 하고 이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소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 당시에 이제 STX에서 다렌이 진출했을 때 여기에 소위 이제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배우러 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게 뭐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현지 인력을 네. 어떻게 잘 이렇게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지화를 잘 해낸 기업들은 또 살아남았다.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반면으로는 그쪽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외국인들한테 시키고 예. 뭐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제 다른 국가의 기술을 좀 접목을 하고 우리 특유의 근성으로 예. 또 열심히 해서 이 경제를 좀 부흥시킨 이력이 있다 예. 보니 기술이 유출된다거나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음. 걱정도 있을 거는 같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산업 사례를 들자면 네.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5개국에 170개 공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라고 기술 유출 우려가 없진 않을 텐데요. 전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이렇게 뭐 해외 진출 같은 것들을 마다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좀 이렇게 적극 추진했으면 하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아까 질문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그 해외 생산 기지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곳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이나 하나도 그 생산 블록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최근에 그 중국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네.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전문가의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비용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근성을 가지고 또는 뭐 열심히 일해서 이러던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 소득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지식, 기술 수준 같은 것들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 특히 조선업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제조로부터의 수익이 아니라 로열티라든가 또 이런 뭔가 이제 원격 운영 또는 뭐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을 더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을 써서 쉽게 말해서 몸을 써서 노동의 가치를 일으키는 예.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라 예. 조금 더 고부가 가치를 그렇죠. 좀 예. 조선업에서도 예. 좀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예.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예. 지난번에 네. 그 프랑스의 GTT LNG 탱크 네.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LNG 선박 한 척을 팔면은 거의 100억씩 나가거든요. 네. 그게 대표적인 로열티 수입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사우디도 마찬가지, 현대, 사우디 IMI도 그렇고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삼성이 브라질의 아틀란티코라고 하는 조선소에 위탁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굉장히 소수의 인력으로 소위 이제 굉장히 큰 수익을 로열티 수익과 기술 지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전 세계에 우리가 그렇게 좀 기술 지원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기를 가지고 고부가 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 곳들이 좀 많이 있나요? 많다기보다는 사실 조선업을 이런 대형 조선 산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일관화 제철소도 있어야 되고 바다도 있어야 되고 기후도 맞아야 되고 그게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맞았던 곳 중에 하나가 인도입니다. 근데 조선업이 한참 호황일 때 인도에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조선업에 투자를 할 테니까 우리나라 조선소들에서 좀 도와줘라.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때 그 이제 신규로 건설하는 조선소 레이아웃 컨설팅도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은 적지 않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K조선이 활황인데 해외로 나가는 걸 걱정하기보다는 말씀을 들어보니 K조선이 활황이어서 해외로 나간다라고 예, 이해를 예. 하는 게 훨씬 더 예. 좋은 방향이겠군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회사의 가치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예. 거군요. 지금 그 국내 조선업 을 하는 상황을 지금 보면 인력난 말고도 다른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임금 체불이 생기는 하청업체에 대한 뭐 갑질 문제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좀 손을 대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그게 이제 뭐 얼마 전에도 이제 기사에 나오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적어도 제가 이렇게 느끼기로는 뭐 정부도 그렇고 조선사들도 거기에 네.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대책이나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더 페널티를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해야 예, 된다는 말씀이시죠.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중간에 브로커들이 수익을 얻다가 뭐 법적인 제한을 받으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처벌이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애초에 그런 어떤 중간에서 이익을 탈취하는 네. 그런 어떤 분들이 없어지도록 브로커들이 있어요. 그런 인력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네. 예, 인력 시장에서 소위 이런 노동자들을 모아가지고 조선소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중간의 업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브로커들도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조금 이제 대형 조선사들이 나서면서 직접 가서 고용을 하고 교육시키고 검증하고 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 그 소수 그런 어떤 브로커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룹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관행적으로 그러면 그들이
노동자들이 버는 비용에서 얼마를 떼가는 게 그렇죠. 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예, 보면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까지는 예.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인력난과 이런 문제들이 같이 결합이 되게 되면 사실 그 장소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것 예, 같거든요. 예. 현장에서도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력난 해결이 일단은 국내 예. 조선사를 움직이게 하는, 국내에서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일단 계속 이제 이게 뭐 인건비 문제 네. 또는 인력 문제가 나오니까 대부분 여기에 포커스가 되는데 저는 사실은 조선 산업의 수익성 자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대기업들도 그렇고 조선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게 소위 수익이 없는 산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기회가 있는 건데 일단 조금 정리를 드리자면 일단 조선과 해운 산업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중요한 전략 산업입니다. 이게 아무리 이제 물론 손해를 보고 이런 산업을 운영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해운과 조선이 무너진다라 그러면 당장 우리나라의 식량이나 에너지 안보에 정말 큰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많이 수입을 하는 예, 국가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럼 이 해운과 조선 산업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다음에 수익성 있는 산업으로 바꿀 수 있을 네. 것이냐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이제 뭐 E7 비자 같은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해외 근로자들을 데려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일단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방안이다. 예.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있는 게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도 정말 망할 뻔했어요. 근데 그때 등장을 했던 게 해양 플랜트였습니다. 네. 해양 플랜트가 나오면서 고유가가 되고 하면 또 이제 유조선이나 소위 그런 물류가 좋아졌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또 해양 플랜트가 그러다가 굉장히 큰 손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어려워졌다 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이슈가 하나는 친환경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좀 클로즈드 마켓 분야지만 방산 분야가 있습니다. 이 방산 분야부터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게 방산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중국, 미국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이 함정 건조에 대해서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또 하나 이제 에너지 부분은 얘기가 좀 길어지나요? 네, 해주셔도 에너지 됩니다. 부분은 네. 그 친환경과 에너지죠. 친환경은 최근에 이제 IMO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2050년이 되면은 더 이상 탄소를 배출하는 선박은 운항을 할 수가 없게 네.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기존의 이제 선박들이 운항을 할 수 없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선박의 연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나온 유해가스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는 굉장히 거대한 서플라이 체인이 있고 또 하나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 연장선상인 게 LNG 운반선이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LNG 자체도 친환경 연료가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나오는 메탄올, 암모니아 더 나아가서 수소 공급망까지 여기에 굉장한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소들도 여기에 엄청난 지금 노력을 쏟고 있고 정부에서도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정리드리면 유지해야 된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외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브릿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좋아지고 자동화가 된다든가 협동 로봇이 좀 들어간다든가 예. 이렇게 하면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또 많아지게 되면서 예. 미래를 좀 지향을 하다 보면 예. 좋아진다는 말씀이신데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업 같은 경우는 좀 우주가 도와줬다라는 생각이 예. 네, 들기는 하네요. 예. 네. 100%는 아니겠지만 네. 어려운 시점마다 네.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잘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에 그 기운이 모여서 네. 그 기운만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장기적인 좀 계획 예. 그리고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예. 브로커에 예. 대한 처우 개선 예. 같은 브로커에 대한 문제 개선 처벌보다는 네. 처우 개선과 네, 문제 네, 해결이겠죠. 그런 것들을 예.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예. 그런 조선업이 조금 더 길게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아주 예.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